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에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 9월, 10월에 가면 더욱 좋은 제주여행 코스 베스트 20을 알려드립니다. 제주의 많은 자연들과 관광지, 식당과 카페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올레길 걷기. 가을의 제주는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특히 제주의 구석구석을 누벼볼 수 있는 제주의 올레길을 걷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올레길은 제주에서 총 26개의 코스가 있는데요. 그중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스는 바로 올레길 7코스. 서귀포의 다양한 매력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코스로 길이는 17.6km나 되지만 볼거리가 많아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길이라서 올레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이외에도 코스별로 매력이 다양하니 이번 가을에는 놀멍쉬멍 제주 올레길 걸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참고로 11월 초에는 제주 올레 걷기 축제도 개최됩니다. 두 번째, 천지연 폭포. 올레길 7코스를 걷다 보면 멀리서 천지연 폭포를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서 폭포를 보러 가볼까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천지연 폭포는 22m 절벽에서 내려오는 폭포 자체도 볼만하지만 입구부터 폭포까지 가는 계곡길이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라서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특히 천지연 폭포는 야간에도 밤 10시까지 개장을 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저녁을 먹은 뒤 산책하기에도 좋으니 신선한 가을밤 공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천지연 폭포와 이름이 비슷한 천재연 폭포입니다. 가끔 내비게이션 잘못 입력해서 서로 반대로 가는 분들 많으신데요. 천재연 폭포는 딱 하나 있는 것과 달리 천재연 폭포는 그 안에서도 1, 2, 3폭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폭포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다만 1폭포는 수량이 적으면 폭포는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신 물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연못 자체를 보기 위해 방문하기에도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2폭포와 3폭포도 모두 볼만한데 3폭포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왕복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여러 번 가본 결과 2폭포까지만 보고 와도 충분할 것 같네요. 네 번째, 정방폭포. 폭포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다른 유명한 폭포인 정방폭포 역시 가볼 만한 폭포인데요. 일반적인 폭포들은 폭포수가 연못으로 떨어지는 것과 달리 정방폭포는 바닷물로 폭포수가 바로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는 동양에서는 유일한 폭포라고 합니다. 폭포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계단길이 다소 가파르지만 동양의 유일한 풍경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카페 허니문 하우스. 폭포 3곳 구경을 마치셨다면 이제 목도 마르고 잠시 쉬고 싶으실 텐데요. 정방폭포 바로 근처에 있는 카페 허니문 하우스를 추천드립니다. 허니문 하우스는 지금은 없어진 파라다이스 호텔의 외관을 그대로 살려 운영 중인 카페인데요. 한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많이 오던 시절에 굉장히 인기가 많던 호텔이라서 이름이 허니문 하우스라고 합니다. 덕분에 휴양지 감성 뿜뿜하는 외관은 물론 너무나 예쁘게 잘 관리된 정원까지 구경을 할 수 있고요. 야외석에서는 섭섬과 문섬도 볼 수 있는 카페입니다. 올레길을 걸으시는 분들은 올레길 6코스가 이 카페를 지나가니 꼭 들려보시고요. 음료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충분히 그 비싼 값을 하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령아리 오름. 제주의 가을은 오름을 오르기에도 정말 좋은 날씨인데요. 제주에 360개가 넘는 오름이 있는데 특히 9, 10월에 가기 좋은 오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표선면에 위치한 물령아리 오름. 물령아리 오름은 정상부 분화구가 습지로 되어 있는 특별한 오름인데요. 물령아리 오름은 우선 입구부터가 환상적인 오름인데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드넓은 초원이 등장해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들을 방목 중인 곳이라서 가끔 소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 오름 정상으로 가는 길은 짧고 빠른 하지만 빡센 계단길과 길고 천천히 갈 수 있는 비교적 완만한 둘레길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계단길을 오르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중간중간 쉼터가 있으니 충분히 쉬면서 올라가시길 추천드리고요. 힘들다. 제주도 오름 어디를 가도 분화구에 물이 고여있는 곳은 거의 없는데 물령아리는 이렇게 습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2006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훨씬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오름입니다.
여기 오실 분들은 계단길은 많이 힘드니까 둘레길로 천천히 걸으면서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오름 명소 동거문이 오름입니다. 유명한 오름인 백야기 오름 맞은편에 위치한 피라미드 모양의 뾰족한 오름인데요. 뾰족한 모양처럼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가파르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길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름입니다. 다만 하산길에는 길을 잃기 쉬우니 이정표를 꼭 잘 확인하셔야 하며 많이 외진 곳이다 보니 혼자 방문은 삼가시고 일행들과 함께 여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오름인 반홍오름입니다. 반홍오름은 사실 오름 자체보다는 둘레길에 있는 편백나무 숲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렬로 예쁘고 높게 자란 편백나무 사이를 거닐면 마치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보는 듯 가을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숲길이 너무 예뻐서 웨딩 스냅을 촬영하는 커플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요. 다들 여기 오셔서 본인만의 뮤직비디오 한 편씩 찍고 가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조천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인 돌문화공원입니다. 이곳은 제주의 모든 관광지를 통틀어서 입장료가 아깝지 않은 곳인데요. 이름 그대로 제주의 돌과 지질 구조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박물관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특이하고 예쁘게 생긴 수석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또 박물관 근처를 도는 산책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제주의 옛 모습들을 잘 구현해 두었고 제주의 특이한 토속 신앙들을 구경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주의 도라르방들과 고인돌을 보는 듯한 거대한 바위들, 인스타 핫플로 떠오른 하늘 연못까지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한번 가면 반나절 정도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을에 제주에 오신다면 돌문화공원에 꼭 들려보세요. 10번째, 자연과 사람들. 열심히 오름을 오르고 산책도 즐겼으니 시원한 육수가 맛있는 밀면이 땡기지 않으세요? 돌문화공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자연과 사람들은 도민들도 자주 찾는 밀면 맛집입니다. 여기는 기본, 반곱빼기, 곱빼기 상관없이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대식가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곳인데요. 물과 비빔이 있지만 여기는 육수가 정말 맛있기 때문에 물밀면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의 밀면 육수는 소의 양지와 사태, 토종닭, 통마늘, 통양파, 통생강, 한약재들을 끓여 무려 8개월간 숙성한 육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육수의 은은한 끝맛이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그릇째 들고 마시게 되는 맛집입니다. 따끈하고 부드럽고 달달한 떡갈비도 별미이니 꼭 같이 곁들여 보세요. 다음은 역시 조천읍에 위치한 가을과 어울리는 카페인 자르부팡을 추천합니다. 내비를 찍고 오다 보면 이렇게 깊은 산속에 카페가 있다고 싶을 정도로 외딴 곳에 위치한 카페인데 카페의 외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스냅 사진 명소로도 인기가 있었던 카페인데요. 자르부팡의 뜻이 인상주의 화가인 폴 세잔의 작품 이름 중 하나인데 정말 제주도 숲속의 하나의 별장 같은 건물과 앞마당과 정원, 내부 인테리어까지 카페가 이렇게나 예쁠 수가 있구나를 느꼈던 카페입니다. 정말 예술작품 속에 있을 것만 같은 동화처럼 아름다운 카페였는데요. 산속이다 보니 조용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영상은 봄에 촬영되었지만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도 아주 좋은 카페입니다. 제주에서 예쁜 카페 찾으시는 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최근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카페 담소요도 가을에 참 어울리는 카페인데요. 카페 사장님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카페의 외관과 정원의 조경, 컨셉까지 아주 독특한 카페입니다. 주차장에서 마치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입구를 따라 내려가면 카페보다 먼저 등장하는 서점과 소품샵. 여기에서는 사장님이 추천하는 몇 권의 책들을 판매 중이고요. 카페 내부에서는 연못이 있는 정원을 바라보며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판매 중인 책들을 미리 읽어볼 수도 있어서 음료와 함께 책도 봤다가 밖에 풍경도 봤다가 멍 때리고 힐링하기 좋은 카페였습니다. 아직은 오픈 초기라서 정원의 식물들의 키가 아직 작은 편인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굉장히 멋진 정원을 가진 카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앞에 소개한 담소요처럼 제주에는 책을 판매하는 작은 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독립출판물을 위주로 취급하는 독립서점도 제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자읍 종달리의 소심한 책방은 오픈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점점 인기가 많아져서 굉장히 작은 책방에서 이제는 꽤나 커진 모습입니다. 서쪽 한림읍에 위치한 책방 소리소문도 굉장히 예쁜 인테리어와 아늑한 서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조천읍에 위치한 만춘서점도 예쁜 외관을 자랑하는 서점입니다. 이렇게 제주에는 예쁜 책방들이 꽤 많이 있으니 이번 가을에는 책방에서 책 한 권 사서 숙소에서 여유있게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4번째, 윈드 1947. 책방에서 조금 정적인 여행을 보냈다면 이번엔 시원하게 속도감을 즐겨볼까요? 제주도 곳곳에는 레저용 카트장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서 저는 재미를 잘 못 느꼈는데 유일하게 여기 진짜 재밌다고 생각한 카트장이 바로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윈드 1947입니다. 이곳은 트랙 한 바퀴가 1947m짜리의 대형 카트장이라서 지형지물도 다양하고 한라산을 바라보며 질주를 즐길 수 있어서 다른 카트장보다 운전하는 재미가 쏠쏠한 곳입니다. 제주에서 스피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한번 꼭 방문해보세요. 15번째, 와흘 메밀마을. 다음은 제주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와흘 메밀마을입니다. 메밀은 1년에 2번 농사를 하기 때문에 5, 6월에도 9, 10월에도 볼 수 있는데요. 초록색 들판 위로 하얗게 핀 메밀꽃이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메밀밭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메밀축제가 열리는 와흘 메밀마을과 와흘리 일대를 추천드리고요. 작년 기준 10월 초에 메밀꽃이 가장 예쁘게 피었기 때문에 올해도 방문하실 분들은 10월 초를 추천드립니다. 16번째, 천하계곡.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을 만나볼까요? 제주에도 10월 중순부터 곳곳에서 단풍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하계곡입니다. 천하계곡은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계곡으로 주변의 나무들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가을 최고의 단풍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크 시간에 오면 엄청난 교통대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서 아침 일찍 다녀오시길 추천드리고요. 계곡이다 보니 울퉁불퉁한 바위 위를 걸어 다녀야 해서 편안한 신발을 꼭 신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의 멋진 지질들을 만나볼까요? 제주에서 가장 이국적인 장소 중 하나인 용머리 해안은 밀물 시간이거나 파도가 높은 날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일이 잦아서 의외로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9월, 10월 가을의 제주는 가끔씩 올라오는 태풍만 아니라면 바람과 파도가 비교적 평온한 편이라서 용머리 해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입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가을 제주의 자연이 만들어낸 멋진 지형들을 두 눈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제가 제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트레킹 코스인 송악산 둘레길입니다. 사실 여기는 추운 겨울을 제외하면 언제 와도 좋은 제주 최고의 명소 중 한 곳인데요.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1시간 동안 볼 수 있는 풍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원시원한 오션뷰는 물론 신비스러운 지지를 볼 수 있고 한국의 최남단인 가파도와 마라도도 볼 수 있어서 정말 들이는 체력 대비 너무나 멋진 풍경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체력 가성비가 좋은 둘레길입니다. 용머리 해안과 가까우니까 함께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가을에 가면 좋은 일몰 명소 중 하나인 닭머르 해안길입니다. 제주의 현무암 바위지대 위에 정자가 세워져 있고 거기까지 이어지는 데크길이 굉장히 예쁜 곳인데요. 닭머르는 닭의 머리라는 뜻인데 바로 옆에 있는 바위가 닭머리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닭머르는 낮에 와도 좋지만 일몰 시간에 더욱 분위기가 무르익는데요. 특히 10월 중순부터는 억새가 많아지면서 억새와 함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일몰을 보실 분들은 닭머리에 꼭 방문해보세요. 다음은 제주도에 속하지만 제주와는 완전히 다른 부속섬인 추자도입니다. 추자도는 제주항에서 배로 쾌속선으로 50분, 일반 배로 2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머나먼 섬인데요. 지질 구조, 자라는 식물, 흙의 냄새, 주민들의 말투 등 모든 게 제주와는 달라서 상당히 이색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도 본선보다 훨씬 거친 깎아내린 절벽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고요. 특히 추자도의 특산물로 삼치와 굴비가 있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추자도에서 굴비 축제도 열린다고 하니 제주에서 진짜 특별한 여행지에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추자도까지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9월, 10월에 가면 더욱 좋은 제주도의 여행지 20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10월 중순부터 억새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11월의 억새가 더욱 장관인 것 같아 억새 명소는 11월, 12월 여행 코스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제주 여행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제주도 사는 에디였습니다. 안녕.